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피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번잡함, 높은 업무, 압박, 가정에서의 다양한 책임들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무거운 부담을 주곤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명상과 심호흡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명상은 불교, 힌두교, 요가 등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발달한 정신수련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심호흡 기법은 이와 함께 고대부터 몸과 마음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두 방법은 간단해 보이나 그 효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명상의 기본은 비움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걱정과 고민을 한순간 머릿속에서 떨쳐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아 자세를 편안히 하고 눈을 감습니다. 처음 몇 분은 주변의 소리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의 목표는 머리를 완전히 비워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심호흡은 명상의 보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심호흡은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아드레날린을 평정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짧게 멈춘 후 입을 통해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걸음과 내쉬는 걸음의 비율을 1:2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4초간 들이마신다면 8초간 내쉬는 식입니다. 이러한 심호흡은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자연스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일상에 지친 상태로 본격적인 명상과 심호흡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 앉아있자니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조언한 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내 한 달쯤 되었을 때 내가 느낀 변화는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이 줄어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씩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심호흡 연습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를 즐기듯이 명상 시간 또한 나만의 소중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은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작은 믿음과 시작해보는 그 순간입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은 들숨과 날숨을 하나씩 내뱉으며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사람의 건강이 마법과 조화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라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며 번영하기를 꿈꿨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신비로운 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여행의 시작은 비타민C라는 강력한 수호자가 존재하는 과일의 숲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숲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C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신선한 오렌지나 레몬 한 조각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감기와 같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숲에 반짝이는 열매들은 모험가들에게 험난한 날씨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비타민C의 숲을 지나자 곧바로 나타난 곳은 해변가의 태양, 비타민 D의 왕국이었다. 이곳에서는 햇빛이라는 자연의 선물로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비타민 D가 넘쳐 흘렀다. 해변을 걷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의 은혜를 받아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졌다. 옛 이야기에서는 해가 내리쬐는 날 바닷가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흔적을 늦출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음 목적지는 지구의 중심 같은 깊고 어두운 동굴, 몰락한 제국이 남긴 유산처럼 보이는 철의 광산이었다. 철은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비법을 간직하고 있었고 피로와 싸우는 비밀 병기였다. 여행 중 만난 사냥꾼들은 철 가득한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회복하고 또다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다시 여행은 물보라가 치는 바다, 칼슘의 왕국으로 이어졌다. 바다 깊은 곳의 산호초처럼 강인한 칼슘은 치아와 뼈에 결속을 강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조화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이곳에서는 강한 뼈를 위한 치즈와 우유들이 넘실거려 많은 이들에게 어떤 난관에서도 자신의 몸을 지키는 법을 알게 했다. 모험가들은 여행의 말미에 접어들면서 아연의 황금 언덕과 만나게 된다. 아연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체의 중요 작용을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아연의 현명한 서프라이즈를 통해
몸의 작은 변화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나라에서 얻은 지식으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며 번영할 수 있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깨달음을 주었고 그 가르침은 대대손손 전해지며 모든 이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지침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 여행기를 끝마친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여다보면서 생활한다. 특히 팬데믹 상황 이후로 비대면 업무와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블루라이트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칭하며 이 빛은 가시광선 중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햇빛을 통해 자연광을 받고 있지만 인공적인 블루라이트는 눈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시간 노출 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눈 피로는 단순히 기분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두통, 눈의 건조함,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블루라이트에 대한 적절한 차단과 관리가 필요하며 블루라이트 필터가 그의 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라이트 필터는 말 그대로 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이러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블루라이트 차단을 위한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블루라이트를 줄임으로써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수면의 질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일례로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바라봐야 하는 직장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씨는 업무로 인해 최소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고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졌고 밤에는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잦아졌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컴퓨터의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 피로는 점차 줄어들었고 밤에도 규칙적으로 잠에 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블루라이트 필터가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블루라이트 필터는 이러한 노력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미래의 디지털 라이프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던 라이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있어 블루라이트 필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건강한 눈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다이어트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사이에 명확히 나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엔 늘 체중 관리를 고민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특별히 먹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만큼 살이 찌는 것도 쉬운 편이었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다이어트 중에는 늘 간식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다이어트 중에는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걸까요? 어느 날 저의 친구 민지가 다이어트 중에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서히 호기심이 생겼죠. 민지는 항상 다양한 간식과 레시피에 대해 많이 아는 친구였거든요. 그녀는 내게 다양한 종류의 건강 간식을 소개했어요. 아몬드, 그릭 요거트, 말린 과일, 오이 스틱, 그리고 당근 스틱과 같은 것들이었죠. 이 건강 간식은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자나 초콜릿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아몬드는 씹을 때 고소한 맛이 났고 그릭 요거트는 달지 않으면서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죠. 말린 과일은 자연의 단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오이 스틱과 당근 스틱은 샐러리 스틱과 함께 먹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았어요. 그렇게 민지 덕분에 조금씩 건강 간식을 접하게 됐고 내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보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레시피를 만들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었답니다. 아침에는 스무디에 아몬드며 달을 넣어 든든하게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 위에
다양한 견과류를 뿌리고 저녁에는 가벼운 두부 요리를 시도해보았죠. 또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디저트를 찾다가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를 이용한 디저트를 알게 되었어요. 바나나를 얇게 썰어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먹기 전에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는 건데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거기에 약간의 꿀이나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리면 금상첨화죠.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이어트를 무작정 음식의 양을 줄이는 대신 건강한 대체 음식을 찾아가며 먹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몸도 더 가볍고 기분도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 덕분에 이제는 다이어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건강 간식을 통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만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도전해볼 수 있어 좋았어요. 다이어트 중에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 덕분에 무작정 굶지 않는 나만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이어트 중 건강 간식을 시도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